언제 봐도 예쁘네. 반짝반짝하니. 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조금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수온도 조금씩 떨어지면서 학꽁치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꽁치 변형 채비, 이 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학꽁치가 난 마리는 나옵니다만은 오셔서 같이 하자기에는 아직은 조금 너무 작습니다. 마리수가. 씨알은 국대요. 그 다음에 씨알이 작고 볼펜자루만한 것들은 뭐 50마리, 100마리 잡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알려주시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학꽁치가 시작되면 집어줘도 지금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작년보다 업그레이드가 좀 됐습니다. 작년처럼 제가 현장에서 잘 컨트롤 하면서 올해도 학꽁치 낚시를 재밌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학꽁치 낚시의 채비, 변형 채비, 그 다음에 쌍바늘 내지는 가지 채비, 이런 걸로 해서 간단하게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학꽁치 변형 채비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찌를 선택을 하실 때는 학꽁치는 조금 이게 자중이 좀 잘 나가는, 쉽게 말하면 원투가 잘 되는 저부력지, 제로치나 G2, B, 뭐 요 정도 세 정도의 부력을 가진, 이게 지금 제로치인데 상당히 큽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로치에 비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죠. 크기가. 제로치, 같은 제로치인데 자중이 무거운 게 있습니다. 가벼운 것, 이런 찌보다는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학꽁치는 이런 게 필요 없고요. 자, 작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학꽁치 낚시를 채비를 하게 되는데 보통 아침에 이제 피크가 많이 오죠. 근데 이제 해가 뜨다 보니까 역광으로 학꽁치뿐만 아니라 모든 낚시가 힘듭니다. 아무리 편광을 끼워도 안 보이죠. 이 위에 한 마디 내지 두 마디 정도의 그런 채비, 꽃갈콘처럼 조그맣게 하나 막대치처럼 만들어 놓으면 구멍찌가 캐스팅 되면서 같이 움직이니까 시야도 확보가 되고, 이 막대치 톱처럼 나온 것들이 역광에도 잘 보여서 작년에 그걸 설명을 좀 했었었죠. 그래서 이런 고무, 조수고무 긴 거 가지고 다니는 게, 짧은 게 이게 지금 긴 거고 이게 지금 짧은 거죠. 짧은 거 있으면 뭐 한 3개 정도 해도 되고, 긴 거 있으면 긴 거로 1개만 해도 되고요. 이게 조금 불편하면 길건 짧은 거 해도 되고, 그건 개인의 편의상 하시면 됩니다. 자, 구멍치 채비에다가 원줄을 거꾸로 넣을게요. 채비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원줄을 빼면 있는 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자, 조수고무 넣고 이렇게 넣고, 그럼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자, 얘도 이렇게 넣고 마주보게 또 넣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가서 드럭만 가서 계란만 해주면 되겠죠. 자, 앞에 거 먼저 결합해서 라인을 딱 일자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긴 것도, 어우 짱짱하네요, 고무들이. 라인 잡아주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자, 이렇게 일자로 와서 이렇게 붙으면 됩니다. 긴 게 있으면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채비를 하실 때 조수고무를 2개를 해서 쭉 갔다가 수심이 다 내려가면 딱 쓰겠죠. 이렇게 아침에 역광에 시인성이 좋지 않을 때, 찌가 안 보여서 입질 파악을 힘들 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조수고무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이름이 없어서 그냥 꽃갈채비라고 불렀습니다.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학꽁치 꽃갈채비 쌍바늘 뭐 그런 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하다가 불편하면 이렇게 그냥 벌려버리시고요. 벌려버리시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이게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벌려버려가지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자, 그렇게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구멍찌 위에 그런 찌 멈춤봉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구멍찌, 아까 말한 대로 제로찌나 G2 자중 좀 무거운 거 그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구슬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완충고무, 삼각 완충고무, 그 다음에 도래. 자,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이러면 위에 채비는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원줄이 이렇게 되겠고, 자, 입질 들어오면 구멍치가 내려가면서 같이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못 봐서 입질을 놓치면 얘가 뭐 2cm든 5cm든 올라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내려가면서 슉 막대치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가지채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위채비는 설명을 다 했고요. 자, 도래에 자, 목줄을 이게 1m라고 가정하고 자, 1m를 묶었습니다. 자, 1m를 묶고 바늘을 달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T자형 이런 채빗들은 낚시방에 가면 싸고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700원인데 3개씩 들어있네요. 자, 그런 채빗 어떤 것도 사도 상관없습니다. T자는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고무를 이렇게 하나 넣고 마주보게 하나 넣고 자, 이렇게 쭉 밀어서 얘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양쪽에 고무를 이렇게 꽂게 돼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스냅도리처럼 돼 있어서 자, 여기에 또 목줄을 묶으면 줄이 2개가 되는 거죠. 가지채비가. 요즘에 이렇게 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듭법을 했었죠. 그렇죠. 여기는 엉키지 않게 좀 단단하게 여러 가지 꼬아서 매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에 보면. 자, 이렇게 꼭 이렇게 눌러서 아래, 위, 이렇게 꼭 눌러서 원줄을 쭉 빼주고 자, 이러면 끝나는 거죠. 자, 전체 채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스냅도레에 목줄만 달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 자, 전체 수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 1m 50이다. 자, 목줄이 1m하고 얘가 50을 벌려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바로 처음부터 딱 붙여버리고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버리고 1m 50에 바로 해도 됩니다. 자, 1m 50이고 여기를 뭐 30cm든 50cm든 따로 이렇게 조그맣게 주면 얘는 얘보다 수심 더 얕은 애들이 물겠죠. 자, 반대로 얘를 한 1m 주고 얘를 똑같이 1m 줘버리면 얘가 더 길죠. 그죠? 얘는 여기에 묶여 있고 얘는 내려와서 묶여 있고. 자, 아니면 얼마든지 많은 응용이 가능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1m 목줄에 얘가 어떻게 됩니까? 유동 아닙니까? 밀어 올리면 수심이 올라가는 거고 내리면 수심이 깊어지는 거고 그래서 둘이 단차를 뭐 10cm 이상씩만 줘도 되는 거고 얘는 30으로 벌리든 50으로 벌리든 아니면 얘가 짧아지고 얘를 더 길게 해버리면 얘가 더 길어지는 거고 자, 그건 이해하시겠죠? 그걸 수시로 항상 변형할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 자, 바늘을 달고 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완성이 된 채비입니다. 가지채비, 제로치 가지채비, 뭐 G2치 가지채비 상관없습니다. 자, 제로치로 해서 가지채비를 했고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가지를 더 하고 뽕돌은 안 달아도 됩니다. 이거 자체가 뽕돌 무게를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 채비를 했는데 얘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제로치라서 웬만하면 안 가라앉습니다만은 혹시나 뽕돌도 달거나 뭐 도래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큰 거 무거운 걸 썼거나 얘가 견딜 수 없는 여부력을 다 밑에서 상쇄해서 얘가 천천히 잠겨버리게 하는 그렇게 무겁게 가져가 버리면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찌가 깨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부력을 상쇄해서 밑채비가 무거워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찌를 한 단계 업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무거운 쇠붙이 같은 거를 작은 걸로 바꿔주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고 같이 낚시를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현재 도래도 모든 것들이 다 무거운데 저부를 쓰라 해서 제로치 작은 걸 갖다 쓰니까 자꾸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채비를 보면 거의 그 부분이에요. 80, 90%가
밑채비가 이 제로보다는 무겁게 쓰고 하다 보니까 던지면 채비 정렬되면 자꾸 깔아놓는다 봅니다. 그 찌가 깨지는 것도 아닌데 왜 깔았는지 가서 보면 거의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뽕돌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1m든 2m든. 조류가 세가지고 얘가 만약에 한 2m 정도인데 얘는 위에다 올려놓고 얘가 밑으로 올 때는 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위로 한참 올렸을 경우에는 여기서 1m 50인데 바늘이 좀 조류가 세일 때는 얘가 약간 이렇게 조류에 타겠죠. 그럴 때는 바늘 위에 뭐 30cm 정도의 40에다가 접살뽕도나 물려도 됩니다. 얘가 잠기지 않는 선에서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얘기고. 자, 이 T자형 고정고무 이 스냅에 이제 목줄만 하나 더 연결되면 가지채비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T자형 가지채비에 가지채비를 현재 이렇게 바늘을 하나 묶었습니다. 자, 스냅돌에 이제 가지 바늘만 묶으면 됩니다. 도래에 그냥 묶듯이 홀에 똑같죠.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넣어주고 원을 만들어서 뭐 하는 거야 똑같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뭐 한 3, 4이면 됩니다. 뭐 학꽁치다 보니까 이런 건 뭐 다 아시니까 지그시 당기면 이렇게 묶어지죠. 그 다음에 짜투리 자르고. 자, 채비 완성도입니다. 원줄에 찌 멈춤봉 좀 긴 거, 보기 신성이 좋은 거, 뭐 3cm도 5cm짜리 긴 거 있으면 그거 하나 쓰시면 되고, 없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2개 정도 붙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중이 좀 나가는 구멍찌, 제로나 G2, B찌. 자, 그 다음에 구슬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삼각 완충 고무. 자, 도래에 직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메인 목줄에 T자형 고무. 자, 이걸 하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늘 하나 묶으면 됩니다. 자, 바늘 묶으면 이 바늘에서부터 저기 있는 찌 멈춤봉까지가 전체 수심이 됩니다. 수심을 조절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은 얘를 위로 더 올리면 되는 거고요. 하나는 목줄의 길이를 더 길게 하면 됩니다. 자, 목줄의 길이를 변형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얘를 위로 조금씩 더 올리면 되겠죠. 50cm 더 올리면 수심이 전체가 50cm 더 길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비가 안창이 돼서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질 오면 구멍찌가 안 보이더라도 저 막대치 한 톱 두 톱은 눈으로 본다 그 얘기고, 이 채비는 쌍바늘 해도 되고 외바늘 해도 되고, 근데 오늘은 외바늘보다는 쌍바늘 가지채비로 T자형 스냅도리에다가 이렇게 하나 별도로의 목줄을 묶는 거죠. 자, 이 길이도 이 메인 목줄보다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메인 바늘 한 30cm까지 위에 밑으로 내려버리면 얘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자, 그러한 오늘은 가지채비법입니다. 자, 오늘 채비가 전체 채비는 이겁니다. 간략한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날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실내에서 학꽁치 시즌이 곧 돌아오니까 학꽁치 채비에 맞는 그 다음에 조금 응용된 채비 이 정도도 알고 있으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바로바로 아마 대응이 쉬울 것 같습니다. 역광에 신성이 안 좋을 때 신성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피크가 올랐을 때 외바늘보다는 쌍바늘로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시인성도 확보하면서 마리수를 빨리 할 수 있는, 학꽁치는 뭐 다른 어종도 다 그런 게 있지만 피크 타임이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1시간 동안에 바짝 잡는 게 전체 하루의 조과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추워지고 이제 마리수로 시즌이 형광급이 나오기 시작하면 영상을 올려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밑밥 집어제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서 더 업을 해서 아마 올해는 학꽁치만 붙으면 전부 다 대박들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이용도 하시고요. 저희 손님들이 정확한 포인트에 들어가서 질 좋은 낚시하면서 마리수를 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시스템으로 올해도 움직이겠습니다. 자,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